제가 발표하기 앞서 혹시 여러분들이 운영하고 계신 웹서버에 악성 코드가 숨겨져 있거나 또는 악성 코드가 배포되고 있다고 한 번쯤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한 번도 없으십니까? 우리 웹사이트가 악성 코드를 유포하고 있다. 한 번쯤 의심해 본 적도 없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그런 웹사이트를 통해서 악성 코드가 어떻게 배포되고 또 그런 악성 코드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파이아의 총판사인 더보안 영업대표 심지현 차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금일 말씀드릴 부분은 크게 4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웹사이트를 악용한 악성 코드가 어떻게 배포되고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재 웹사이트 보안 대응 현황은 무엇인지, 세 번째로는 그럼 효과적인 웹사이트를 악용한 악성 코드는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 마지막으로는 구축했던 사례 데모 스크립트한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웹사이트를 악용한 악성 코드 배포 실태입니다. 보시는 슬라이드는 2014년도에 키사에서 보고됐던 내용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악성 코드를 직접 다운로드하는, 악성 파일을 직접 내려받는 악성 코드 유포지보다 그런 악성 코드를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하는 경유지가 많이 탐지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공격자 입장에서는 이런 악성 코드 유포지를 보안이 허술하고 관리가 잘 안 되는 웹서버를 악성 코드 유포지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들이 많이 접속하는 이를테면 포털 사이트라든지 병원 사이트라든지 그런 사용자들이 많이 접속하는 사이트를 악성 코드 경유지로 활용을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악성 코드 유포지 하나에 다양한 경유지를 확보해서 그런 다양한 경유지를 확보해 놓고 또 그 경유지를 많이 변경함으로써 악성 코드에 대한 공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악성 코드에 대한 경유지는 늘어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 악성 코드 경유지를 클릭하게 되면 당연히 악성 코드에 대한 감염 사례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왜 웹을 통한 해킹은 증가하죠? 웹사이트를 통한 해킹 증가 원인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공격자 입장에서는 웹서버를 다이렉트로 해킹한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업이나 기관에서는 많은 다양한 보안 솔루션들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공격자가 만약에 그런 웹서버를 해킹하기에는 많은 시간도 걸리고 또 설령 공격이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관련된 흔적이나 또는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웹사이트가 해킹되는 이유는 개방성하고 파급성, 실효성 때문일 것입니다. 작년에 야후 광고 서버가 악성 코드 경유지로 활용돼서 수천만 명의 사용자가 악성 코드에 감염됐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공격자 입장에서는 누구나 쉽게 접속할 수 있는, 누구나 많이 접속할 수 있는 사이트를 이용하는 개방성 때문이고요. 두 번째로는 파급성입니다. 한번 웹사이트가 해킹이 됐다라고 하면 그 사이트에 방문하는 모든 사용자들이 악성 코드에 감염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파급성을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런 개방성과 파급성을 이용해서 공격자 입장에서는 좀 더 많은 금전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기관에 피해를 준다는 입장에서 보면 더 많은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공격자 입장에서는 이런 세 가지의 특징 때문에 웹을 통한 해킹은 증가한다고 보여집니다. 실제 웹을 통한 해킹 사례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언급드렸던 포털 기업인 야후뿐만 아니라 공공이라든지 금융, 언론사, 뭐 병원, 심지어 엔터프라이즈까지도 웹사이트를 통한 해킹은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디페이스 해킹이라고 아시죠? 2000년도에 유행했던 해킹 기법 중에 하나인데요. 어떤 추적점 툴을 이용해서 그런 웹서버의 추적점을 찾아내고 그런 추적점을 찾아내서 어떤 홈페이지를 변조하는 공격이 지금 다시 유행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또 머리어넷이라고 한번 클릭을 하게 되면 다수의 사이트를 감염시킬 수 있는 공격도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런 보안적인 공격 흐름을 봤을 때 웹사이트를 통한 감염 사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방금 전 세션에 저희 코마스의 윤영석 부장님이 뭐 간략하게 얘기를 했지만 웹 해킹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격자들은 어떠한 방법으로 웹을 해킹하는지 여러 가지 공격 기법이 있겠지만 웹을 통한 해킹, 특히나 APT 솔루션이나 악성 코드를 탐지하는 솔루션들이 가장 주목하는 공격 기법 중에 하나가 드라이브 바이 다운로드, 즉 워터리워이라는 기법입니다. 이 공격 기법에 대해서 간략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격자는 자기가 타겟팅한 감염을 시키려고 하는 웹서버에 대한 활동을 장시간 분석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그런 취약점이 나타나면, 그런 웹사이트에 취약점이 나타나면 취약점을 이용해서 악성 스크립트를 삽입하게 됩니다. 이 단계가 웹을 통한 해킹 단계가 됩니다. 그 다음으로 사용자가 그 사이트에 접속했을 때 악성 코드를 다운로드 받고 그 다음에 피해 확산이 되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 드라이브 바이 다운로드의 공격 기법의 특징 중에 하나가 웹사이트 운영자 입장에서는 저희 웹서버가 해킹돼 있으니까 피해자가 되는 겁니다. 또 거꾸로 우리 사이트를 통해서 일반 사용자에게 악성 코드를 배포했기 때문에 악성 코드 가해자가 되는 공격 기법이기도 합니다. 그 웹을 통한 해킹 사례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전 산업군에 대해서 피해 사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피해 사례를 어떤 정부 차원에서 막기 위해서 새로운 법안이 입법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비 PC 법안 들어보셨습니까? 처음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죠? 이 조비 PC 법안이 뭐 논쟁의 여지가 많이 있는 법안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법안에 대한 핵심 내용은 뭐냐면 이용자의 측과 사업자의 협력 및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해서 기존에 있는 법보다 더 강화하자는 겁니다. 웹사이트 운영자는 웹사이트에 관련된 기술적인 장치를 마련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악성 코드가 발견됐을 때 반드시 삭제하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만약에 웹사이트 운영자가 이런 조항에 대해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취한다는 강력한 법안이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적용 대상으로는 공공이나 금융, 기업, ISP, 포털 서비스 제공자까지 전 산업군에 걸친 어떤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해당 기관이 적용 대상이 되어집니다. 이런 입법안이 추진되고 있다라고 하면 관련 웹사이트 운영자들은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입법안이 추진될 수밖에 없게 된 배경,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현재 보안 솔루션에 대한 대응 현황들을 간략하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러 가지 보안 영역 중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웹과 관련된 보안 영역은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분류가 되어질 것 같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웹 어플리케이션 보안, 그다음 웹 위변 조반 방지, 그다음 소스 코드 보안, 취약점 점검. 이 4가지 솔루션에 대해서 이 보안 영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뭐 기능을 보시면 웹 어플리케이션의 보안의 기능은
웹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취약점을 찾아내서 그 취약점에 관련된 어떤 정책을 설정을 하고 외부로부터의 들어오는 공격을 막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웹 유변조 방지 같은 경우는 웹소스의 취약점을 찾아내서 웹에 대한 유변조 기능을 하고 있고요. 방지 기능을 하고 있고요. 웹소스 코드 보안도 웹페이지를 개발할 때 또 보안을 중시해서 웹페이지를, 웹서버를 개발하는 보안 영역도 있습니다. 취약점 점검도 우리가 자주 하는 모이해킹을 통해서 관련 취약점을 찾아내는 기술입니다. 이 네 가지에 대한 보안 영역이 현재 웹에 대한 공격을 잘 탐지하고 막아내고 있죠. 그러나 신규 지능형 악성 코드, 여지껏 한 번도 알려지지 않는 제로데이성 악성 코드, 기존에 있는 보안 솔루션으로 어느 정도 막을 수는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잠시만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현재의 어떤 웹 솔루션에 대한 대응 방안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떤 방법으로 알려지지 않는 웹사이트 공격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또 효율적인 대응 프로세스는 무엇인지 지금서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더보안이 생각하고 파이어이가 생각하는 웹을 통한 악성 코드 유포 방지 프로세스는 5단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점검, 탐지, 분석, 대응, 조치. 이 5단계가 저희가 생각하는 대응 프로세스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 점검 단계입니다. 점검 단계는 우리 웹서버를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악성 여부를 점검하는 단계입니다. 근데 사실 이 점검 단계를 사용자가 수행하기 가능할까요? 사용자가 우리 웹서버를 악성 여부가 있는지 확인한다?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자동화된 웹 점검 모듈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우리의 웹서버에 대한 악성 여부를 점검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탐지입니다. 기존에 있는 솔루션들이 어떤 시그니처 기반에 의한 정적 분석 탐지라고 하면 저희가 제시하는 탐지 방법은 실행 기반의, 실제 행위 기반에 대한 동적 분석 탐지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런 탐지를 통해서 나온 이벤트를 어떤 오탐이 없도록 악성인지를 명확히 가려내기 위해서 종합 분석하고 연관 분석하고 상관 분석을 해서 명확하게 악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악성 파일, 악성 코드 경유지, 유포지를 명확하게 분석하는 단계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 관련 보안 담당자와 협업을 통해서 대응하고 조치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이 5가지 단계가 저희가 생각하는 악성 코드 방지 프로세스에 대한 효율적인 5가지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 5가지 단계를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구현을 해야 되는지 저희가 생각하는 시스템 구성도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웹 서비스 영역과 가상 사용자 영역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이 가상 사용자 영역에서는 웹사이트 자동 점검 모듈이 가상화 환경에서 또 가상화 PC에서 보안을 다 노출된 상태에서요. 이 웹서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게 됩니다. 점검하는데 접속하게 됩니다. 실시간으로 접속할 때 이 발생되는 인터넷 트래픽 있지 않습니까? 주고받는 인터넷 트래픽에 대해서 파이어 장비가 동쪽으로 탐지를 하게 됩니다. APT 시장 중에 가장 동쪽으로 실시간으로 분석을 잘한다는 파이어의 장비가 탐지를 하게 되고요. 그 탐지됐던 이벤트를 저희 파이어 사이트 WX라는 저희 분석 서버로 그 이벤트를 가져와서 좀 전에 말씀드린 연관 분석,
상관 분석, 종합 분석을 통해서 오탐이 없게 정확히 악성 파일이나 악성 URL을 찾아내게 되는 기능이고, 그걸 통해서 관련 담당자와 대응 조치하는 구성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컨셉으로 사업자 입장에서 기대할 수 있는 효과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고객 보호 의무 준수, 두 번째 선제적 대응, 세 번째 신뢰도 향상입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관련 법규를 준수함으로써 고객에게는 고객의 보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는 고객 보호 의무 준수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선제적 대응인데요. 사용자들이 우리 웹사이트를 방문하기 전이나 방문한 후에 또 우리가 미리 점검할 수 있잖아요. 미리 점검하고 조치할 수 있기 때문에 악성 코드를 선제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선제적 대응 효과가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신뢰도 향상인데요. 웹사이트를 클린하게 유지함으로써 보다 신뢰도 높은 서비스를 사용자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다라는 세 가지의 기대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저희 컨셉으로 실제 구축했던 사례 구축 효과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A00 기관은 도입 목적이 무엇이었냐면요. 수백만 개의 페이지에서 악성 파일을 찾아내고 그 악성 파일이 관련된 해시값은 뭐고 또 악성 행위들이 어떠한 경로로 악성 행위들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싶어 했었거든요. 그걸 통해서 선제적으로 사이버 범죄를 예방한다는 게 A00 기관의 도입 목적이었습니다. 도입을 하고 나서 구축 효과는 악성 코드에 관련된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을 하고요. 선제적으로 사이버 범죄에 예방한다는 구축 효과를 보시고 계십니다. 두 번째 사례는 IDC 센터입니다. IDC 센터 내에 IDC 센터에서 제공하는 모든 웹서버에 대해서 악성 코드를 선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우수한 인터넷 품질과 또 고객 만족도 향상을 목적으로 했었고요. 도입 장비는 파이어의 장비랑 파이어 사이트 WS가 납품이 됐고, 또 구축 효과는 그런 클린 웹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신뢰도도 향상이 되고 그 IDC 자체 내 경쟁력을 강화했던 기대 효과를 보고 계십니다. 이 두 고객사의 구축 사례를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사례를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운영하고 관리하는 수많은 페이지에는 많은 사용자들이 방문을 하게 됩니다. 방문을 해서 자료를 올리고 게시판에 글을 쓰고 또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정보를 얻고 그런 웹에 관련된 많은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 중요한 웹서버에 그런 중요한 우리 웹사이트에 타기관에서 우리 웹서버에 대한 악성 여부를 판단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악성이면 알려줍니다. 당신네 사이트 악성 코드에 감염됐으니까 조치해라. 우리 웹서버인데 타기관이 관리해줍니다. 여러분들이 운영하시는 웹사이트를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고객들에게 만족도 있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고객분들 입장에서는 좀 신뢰성 있게 여러분들의 웹서버를 이용하지 않을까요?